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잊지 않고 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트랜서핑의 비밀 강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실의 지배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의 지배자라는 소주제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은 슬라이드 기법 또는 심상화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트랜서핑에서 심상화 기법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에 뿐만 아니라 후속작으로 나온 타프티라는 책에도 보다 심화된 방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타프티에 나와 있는 심상화 기법에 대해서는 그 책을 다룰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따음머리 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간히 질문을 해 오시는데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공개적으로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챗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기법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마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심상화 기법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심상화 기법이 크게는 목표의 심상화가 있고요. 슬라이드. 제가 심상화라고 하는 말과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할 테니까요. 편한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의 슬라이드가 있고요. 과정의 슬라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의 슬라이드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목표의 슬라이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꿈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을 계속 상영을 함으로써 이런 생각의 사념 에너지가 의도의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현실에 구현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표의 심상화를 할 때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심상화를 하라고 했죠.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의 슬라이드를 상영하게 되면 그 목표 지점에서 나의 현재 상태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 중에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이룰 수 있는 경로를 선택을 해서 그것이 흐름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심상화라는 것은 이러한 목표의 심상화에 이르기 위한 경로가 비교적 선명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러한 경로에 내가 착수를 해서 행동화 시켜서 이미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목표의 슬라이드뿐 아니라 과정의 슬라이드를 동시에 상영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상화 기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상화 촉진 기술은요, 의도의 에너지를 강화하는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통로를 활성화시키고 그 통로를 통해서 에너지의 흐름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숫자 2를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이러한 연습을 함과 동시에 목표의 슬라이드를 여기에 추가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표의 프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표의 프레임은 이러한 액자를 떠올리시면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결과물이 구체적인 그림으로 형상화되어서 이 액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장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목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숫자 0으로도 이렇게 상징될 수 있는 에너지 구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보호막을 만드는 연습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심상화, 목표의 슬라이드를 여기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목표 프레임을 여기에 추가해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목표 프레임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번째 기법은요, 외면 구체 만들기라는 건데요. 2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외면 구체라는 게 뭘까요? 외면 구체가 바로 이겁니다. 보호막. 그런데 이 보호막은 나를 보호하는 에너지막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외면 구체는 여기에 내가 있으면 이 외부에 있는
구체를 말하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에너지의 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외면 구체 만들기라는 기법은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거는 간단치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 필요하면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무리하게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외면 구체 만들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부 의도를 외부 의도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 의도는 능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의도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의도는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라면 외부 의도는 외부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구체, 외면 구체라고 했는데 구체는 에너지 구체죠. 이 에너지 구체에 있어서도 외면 구체, 이 구체라고 할 때는 에너지의 보호막, 에너지의 경계막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경계막들이 우리를 둘러싼 외부 현실에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에너지 경계막, 이것을 내가 느끼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외면 구체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에너지가 주가 되는 겁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주가 돼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흐름을 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내부 의도라면 외부 의도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죠. 에스컬레이터에 내가 올라타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몸을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옮겨주잖아요. 이 옮겨주는 기능을 하는 게 외부 의도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 의도는 뭘까요? 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는 행위는 나의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느끼려면 어떠한 연습이 필요하냐면 이 책에서는 5에서 7m 바깥에 어떤 구체가 있고 경계막이 있고 그것을 느낌으로 느껴봐라 하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느끼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습은 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감. 이 손에 이렇게 마찰을 하면 열기가 생기죠. 열기가 생기고 이렇게 손바닥을 쳐도 열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열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이렇게 눈을 감으면 더 집중이 되겠죠. 붙였다 떼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손바닥과 바닥 사이에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 이제 지감 또는 기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있는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점점 이렇게 확장시킵니다. 확장시키다 보면은 나중에는 손과 팔 전체가 그러한 기감으로 형성이 되고 그러한 기감을 느끼다 보면은 내 팔과 심지어는 내 온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체조 하시는 분들 보시면 천천히 몸을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몸의 기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기운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구체, 외면 구체 만들기를 연습을 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돼서 조화돼서 움직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예민해집니다. 이러한 기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나중에는 이 손가락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해지거든요. 그러한 예민한 감각을 더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이 실제로 경험될 수는 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 그냥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중부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쓸모가 없는 기적적인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항상 현실적인 것에 있잖아요. 이러한 기감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내 의지로 내 팔을 맘대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건 내부 의도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외부에 이런 기의 느낌,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타면서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것은 외부 의도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 나의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가 함께 조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춤을 추듯이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트랜서핑이라는 것이 서핑에 비유를 하잖아요. 파도 타기에. 파도가 왔는데 여기에 보드 위에 파도를 올라탔어요. 올라탔으면 이 외부의 파도가 외부 의도죠, 이게.
이거는 내 의지나 내 힘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외부 의도가 왔어요. 그러면 나는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는 건 능동이에요. 올라탔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외부에 있는 이 파도의 흐름에 따라서 되는 거죠. 이거 수동이에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이 조화가 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서핑을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흐름이에요. 이거 현실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뭐 외면 구체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외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일상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 역시도 흐름이에요. 반복되는 흐름. 그러한 사건의 전개,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나의 인간관계, 나에게 일어나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 매일매일,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흐름을 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통해서 나의 내부 의도가 어떻게 흐름과 맞물려 갈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흐름은 통과시켜야 되고 어떤 흐름은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어디서 생기느냐, 이러한 모든 현실이 나의 의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가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통해서 그런 흐름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연습은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연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외부 에너지를 느끼는 연습은요, 이 걷는 중에도요, 내가 내 발걸음을 이용해서 내 힘으로 걷는다.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걷죠. 내가 걷는 거지 누가 나를 걷게 하나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데 이 외부 의도의 에너지를 느끼면서 걷는 연습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이완이 돼야 됩니다. 충분한 이완 상태가 돼야 돼요. 걷는 중에도 몸은 최대한 이완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완이 됐다면 걸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뒤에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누가 손들어 꼼짝마 할 때 등에다가 손 대고 이렇게 밀잖아요. 그 느낌으로 뒤에서 누가 나를 밀고 있다, 또는 뒤에서 바람이 나를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상상을 하시면서 걸어보십시오. 최대한 이완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 걸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훨씬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내가 걷는 힘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외면구체 만들기보다 이게 더 쉬울 수 있을걸요. 저는 이것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 외면구체 만들기 연습이 만약에 되었다 하신다면, 이것을 슬라이드 기법에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목표로 하는 심상화된 이미지가 있죠. 그것이 내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외부의 의도가 나를 그 길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가능태의 경계막에서 그 에너지, 외부의 흐름이 나를 데리고 들어간다, 아니면 외부에 있는 현실을 나에게 가지고 온다, 이러한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외면 구체 만들기고요. 이제 5번째 슬라이드 기법이 나옵니다. 5번째는요, 무대 장치의 정합이라는 것인데요. 목표가 있죠. 우리가 슬라이드화 하기 위한 목표가 있죠. 그러면 이 목표에 모든 나의 일상의 모든 것을 이 목표에 수렴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항상 나의 일상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경험들을 다 내 목표에 연결을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대장치의 정합입니다.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각을 이러한 목표로 귀결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러한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더 촘촘히 짜여짐으로 인해서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활성화되는데 훨씬 더 촉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트랜서핑 뿐만 아니라 일반 자기계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수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즐겨보고 있는 다큐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수원 통닭
거리 있죠. 그 통닭골목.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수원 통닭거리를 조명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 직원이 나오는데 그 통닭집 사장님 밑에서 제자처럼 이제 배우고 있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매일 통닭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직원은 매일 통닭을 튀기는데 매일 집에 통닭을 가져가서 자기가 튀긴 통닭을 먹어요. 완전히 통닭에 미친 사람 같아요. 통닭을 매일 먹으면 질리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든 통닭을 내가 맛있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게 먹게 하겠느냐. 자긴 질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먹는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통닭에 완전히 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어딜 가나 다 통닭과 수렴이 되는 거죠. 최고의 통닭을 튀겨내기 위한 그 목표에 모든 것이 수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대장치의 정합이라는 개념에 부합되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여러분들 증강현실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그 포켓몬고가 유명했었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데 증강현실, 여기에 가상현실이 개입이 돼서 현실과 가상현실이 조합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이 화면에. 그래서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증강현실의 개념을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목표 프레임이 여기에 고정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이 안경이라고 합시다. 이 안경, 스마트폰 글라스라고 합시다. 스마트 글라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목표 프레임이 항상 고정돼 있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안경을 끼고 현실에 나갔는데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 안경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안경을 통해서 현실을 본단 말이에요. 항상 증강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 프레임을 통한 증강현실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것이 이 목표와 연결이 되고 목표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테나를 켜고 살라는 거죠. 안테나를 켜고 살면 항상 거기에 수렴되는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목표가 또 더 강화되고 촉진되고 확인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6번째 기법인데요. 6번째 기법은 목표 아말감입니다. 목표 아말감. 아말감은 예전에 한번 다뤘죠. 아말감이라는 것은 거울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을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인데 이 아말감을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거울의 뉘앙스, 빛깔이 달라져서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이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표 아말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뉘앙스,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번역을 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나만의 세상, 나만의 세계층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건데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느냐? 이 아말감은 항상 세 개의 층과 함께 생각하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이 목표의 슬라이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뉘앙스, 분위기,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목표 슬라이드가 더 빨리 구현되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떠한 목표의 아말감을 가져야 될까요? 이 목표의 아말감을 여러분들이 형성하라는 거죠. 이 세상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어 줄 거야. 내가 의식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형성하고 목표 슬라이드를 자연스럽게 이루어주는 그러한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을 만들기 위한 아말감을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이 목표 아말감을 가장 쉽고 안전한 방식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기법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방식이 있는데 이 목표의 아말감은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세계의 층을 계속 형성만 해주면 이루어준다 이 뜻이거든요. 일종의 그 자동 항법 장치의 버튼을 키는 거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마중 나오는 그러한 형태의 나만의 세계의 층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 세계가 나의 목표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이 자동 항법 장치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그러려면 이 자동 항법 장치의 성능을 잘 갖춰야겠죠. 그 갖추는 게 나만의 세계의 층을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도
모든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이죠, 일종의. 의도를 나의 세계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가 조화로운 사람들, 따뜻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신뢰로운 사람들은 그 목표에 이르는 것이 보다 쉽죠.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다큐 3일의 그 통닭 에피소드를 한번 보시면서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목표와 아말감이 잘 형성된 분이 나와요. 어떤 분은 이게 잘 형성이 안 된 분도 있어요. 성공의 차이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7번째 기법은 의도의 고정이라는 겁니다. 의도의 고정이라는 것은, 고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핀을 생각하면 돼요. 핀, 앞정 같은 거. 딱 묶어 놓는 거죠. 왜 묶어 놓을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자꾸 떨어지고 날아가고 사라지고 하니까 도망가지 말라고 여기에 목표를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의 고정을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라는 게 뭐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 하기 위한 장치죠.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목표가 있으면 현실이 있죠. 그러면 이 현실에서 목표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장치예요. 지속적으로 현실에서 이 목표를 관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고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내적인 의도가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현실이 계속 연결이 되게끔 만들므로써 이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예들이 나와 있는데요. 꾸준히 이 목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알아보고 당장 착수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주는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온 것은 집을 사고 싶다 하면 그 집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다니면서 또 살펴보고, 이러한 직접적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의도가 고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한 번의 상상만으로 이 의도가 고정되느냐? 그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더 쉽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현실과 이 링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떠한 행동과 또 링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저항감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항감이 일어나면 중요성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부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가 있어요. 항상 원칙은 할 수 있는 만큼 가볍고 즐겁게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게, 에너지에 맞게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러한 마음 공부하시는 분이 부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나는 부자다 이러면서 우주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이죠. 고급 백화점 가서 비싼 그런 물건들 쇼핑하러 다닌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적용 방면에서는 그걸 무리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항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항감이 일어나면 실패 경험을 조금만 해도 여러분들은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하나고 동일하지만 적용은 다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특히 이러한 실행 매뉴얼에 들어갈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7가지까지 이 슬라이드 기법 여기에 제시된 것이 다 소개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을 누르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